여러분, 국밥에 소주도 사치라. 2차 물가 공포가 엄습했다. 여러분, 이 말이 현실일까요? 저는 이 말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점심에 감자탕에 소주를 먹었거든요. 그것도 감자탕에 이게 대짜를 시킨 것이 아니고요. 중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명이서 먹었는데 가격이 무려 말입니다. 소주 한 2병 먹어서 59,000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감자탕에 소주 이러면 한 4명이서 먹으면 한 4만 원쯤 나오면 뭐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9,000원까지 나오니까 야, 뭐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는요, 제가 2차 인플레이션, 2차 물가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2차 물가 폭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했는데 어저께 20원이 올랐잖아요. 오늘 또 3원이 더 올라서 역외시장에서 최대로 오른 게 23원입니다. 주말 동안에. 역외시장이라는 것은 뉴욕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23원이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른 수치를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318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그것도 1318원까지 올랐다. 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은 모든 자재,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유, 가스, 석탄, 여기다가 광물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철강, 텅스텐, 리튬, 뭐 할 것 없이 많은 어떤 원자재, 그리고 곡물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밀이나 옥수수나 콩이나 다 수입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오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원유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을 50만 배를 줄였습니다. 그 바람에 국제유가도 조금 오르는 모양새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환율까지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오르는 거죠. 산지에서 물가가, 원자재 물가가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중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 괜찮을까요? 생산자 물가는요, 이게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직격탄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 1월만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하면 0.4%가 올랐습니다.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4%였거든요. 그런데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4%까지 포함을 하면 0.8%가 지금 오른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 이것은요 2차 물가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까지 계속 올라주니까 이게 물가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예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3.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한미금리 차가 얼마나 날까요? 3월 22일에 만약에 미국이 0.5%를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미금리차는 1.75%까지 상승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마 지금 그것을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2월에 생산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당장 1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농림수산품이 0.6%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다. 뭐 한파에다가 이게 작황이 좋지 않으니까 오를 수 있다. 농산물이 4.9% 올랐으니까요. 석탄이나 석유 제품은 1월 달에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3.1%나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릴 거냐? 2월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 크지요? 여기다가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보세요. 4%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상품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 지금 서비스 가격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월 달에 이렇게 오르면 2월 달에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5.2%까지 1월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에는 5.2%가 넘어설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5.2%가 넘어설 가능성이 말입니다.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작년에 뭐 많이 오른 또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5.2%가 올랐고 2월에도 오른다는 건 역시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2차 물가 폭탄 오지 않을까요? 환율이 오른다. 이것은요. 물가 폭탄을 예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저는 충격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식당 가면요. 소주 한 병에 4,000원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5,000원이 일반화됐고요.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곳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의 물가 폭탄에 대한 두려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물가 폭탄이 고통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중에는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 특히 1월, 2월, 3월에는 5%를 안팎으로 계속 오를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1월, 2월, 3월 중에만 오를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건지는 시장을 두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있죠. 1년간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거 재차 4%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전기료, 난방비 올라가서 부담이거든요. 여기다가 소주, 맥주까지 올라가면서 외식 물가 전반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 고통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지표상으로는 상반기가 물가 올라가는 게 끝이고 하반기부터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물가에 서민들은요. 체감이 엄청 커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물가 폭탄이라는 말,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쓰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고통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살기가 심각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